네. 그 후보자께서 그 연평해전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? 이함대 예하 제2 전투 전단장이었습니다. 그러면 연평해전 당시에 사실상 지휘부였었던 것이죠? 네, 저는 그 6.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,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.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.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. 먼저 셀프 훈장 수여 논란입니다. 후보자께서 본인이 훈장 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심사해서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이 셀프 훈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훈장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셀프 훈장인데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런데 그 훈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셀프 훈장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.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죠? 전혀 안 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훈장 논란은 근거 없는 의혹이고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얘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따님 채용 관련된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. 제가 보니까 따님이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로 옮기신 거죠? 네,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채용해서 말하자면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이 국가의 그 공공기관인 그 ADD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더군다나 연봉을 보니까 삼성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기관을 옮긴 건데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다가 국가 공기관으로 옮긴 것은 저는 제가 볼 땐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.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무 조건이 비교적 더 양호한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LIG 넥스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전직 장군이 방산업체에 근무할 때 갖는 의혹은 혹시 그 현직 시절에 위력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가 그 방산업체 채용이나 혹은 근무 경험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송영무 후보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건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잠수함 그 수출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척당 세척이 10억 불이니까 한 3억 불 내지 3억 5천 불 정도 됩니다.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 방위산업, 말하자면 그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도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체의 직원들과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국내에 그 방위산업이 국내 예를 들면 저 로비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그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
저는 이 문제가 의혹의 제기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 건도 한번 좀 제가 보니까 91년도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뭐 아까 사고하셨으니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당시 처리된 과정을 보니 같은 부대 내에 33건 중에 21건 같은 경우가 송영무 후보자와 비슷하게 처리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헌병대에 이첩돼서 거기서 조사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경우가 21건이나 되던데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습니까?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? 제가 해군 모군에 대해서 관행이었는지 관행이 아니었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송구하기 다름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면 군대에서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? 요즘에는 91년도 이후 97년도, 2007년도, 2014년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비화되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용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음주 운전 문화는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지금의 잣대로 91년도의 상황을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엄격한 도덕 의식을 볼 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. 앞으로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이 제도 개선 통해서 국민들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주의 많이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우상호 의원님.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건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잠수함 그 수출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척당 세척이 10억 불이니까 한 3억 불 내지 3억 5천 불 정도 됩니다.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 방위산업, 말하자면 그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도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체의 직원들과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국내에 그 방위산업이 국내 예를 들면 저 로비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그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의혹이 제기돼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. 먼저 셀프 훈장 수요 논란입니다. 후보자께서 본인이 훈장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심사해서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이 셀프 훈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훈장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셀프 훈장인데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런데 그 훈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셀프 훈장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.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죠? 전혀 안 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훈장 논란은 근거 없는 의혹이고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얘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따님 채용 관련된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. 제가 보니까 따님이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로 옮기신 거죠? 네.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채용해서 말하자면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이 국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 건도 한번 좀 제가 보니까 91년도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뭐 아까 사고하셨으니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당시에 처리된 과정을 보니 같은 부대 내에 33건 중에 21건 같은 경우가 송영무 후보자와 비슷하게 처리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헌병대에 이첩돼서 거기서 조사한 다음에
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경우가 21건이나 되던데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습니까?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? 제가 해군 모근에 대해서 관행이었는지 관행이 아니었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송구하기 다름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면 군대에서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? 요즘에는 91년도 이후 97년도, 2007년도, 2014년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 그 공공기관인 그 ADD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더군다나 연봉을 보니까 삼성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기관을 옮긴 건데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다가 국가 공기관으로 옮긴 것은 저는 제가 볼 땐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.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무 조건이 비교적 더 양호한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LIG 넥스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전직 장군이 방산업체에 근무할 때 갖는 의혹은 혹시 그 현직 시절에 위력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가 그 방산업체 채용이나 혹은 근무 경험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송영무 후보자는 네. 그 후보자께서 그 연평해전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? 이함대 예하 제2 전투 전단장이었습니다. 그러면 연평해전 당시에 사실상 지휘부였었던 것이죠? 네, 저는 그 6.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,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.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.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.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